차가 나오세요, 두 개. 예, 이 예전 차들은 우리가 이제 무선도어 리모컨 키 해가지고 이제 리모컨 기능하고 그다음에 차 시동 걸 때 키 있잖아요. 그게 있지만 스마트 키는 이제 키가 있긴 하지만 이제 문 열 때만 사용하는 거고 시동 걸 때는 이 버튼성 스마트 키를 해가지고 차 안에서 버튼을 눌러서 시동 걸게 돼 있어요. 아, 버튼을. 예. 그래서 이제 코란도 같은 코란도는 스위치잖아 이거잖아. 버튼이지. 아 그것도 버튼이었나요? 핸들인데. 예,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나온 차는 버튼형 스마트 키 해가지고 이 키 자체는 몸에 휴대만 하시면 되세요. 휴대하시면 이제 꺼낼 필요는 없어요. 이제 몸에만 갖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하고 키하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 여실 때도 이 손잡이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서 잠글 수가 있어요. 오케이. 마찬가지 눌러서 그래서 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도 보시면 요 뭉툭한 부분이 잠금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놔도 잠글려 할 때는 꺼내지 않고도 뭉툭한 부분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누르면 잠글 수가 있고 그 밑에 게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문이 다 잠겼을 때 뒤에 트렁크 문만 여실 때는 요거를 길게 누르시면 뒤에 트렁크 문만 열 수가 있어요. 닫을 때는 이제 수동으로 닫으시는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위험 알림 기능이라 해가지고요. 이제 요걸 길게 누르면 차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길게 누르면 소리가 좀 크죠? 다시 누르면 경보가 해제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리모컨하고 차하고 혹시라도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다 보면 또 문이 안 열릴 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게 예비키가 따로 있어요. 요거 조금 버튼 네, 누르시면 네, 요 안에 네, 예비키가 네, 나오는데요. 네, 요 뭉툭한 부분으로 버튼을 누르면 차 시동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배터리가 방전은 제가 봤을 땐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한 3, 4년 이상은 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홀드란 버튼이 있어요. 네. 이 홀드란 버튼은 뭐냐면 차가 보이는 가시건에서 내가 원격으로 시동 걸고자 할 때. 아, 미리 저기 멀리 좀 거의 걸었을까 미리 그 소동 볼 때.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시동을 뭐 원거리에서 걸 때. 예. 아 멀리서 예. 시동을 아주 멀리면 안 되고요. 차가 보여야 합니다. 보여있을 예, 보일 때 그 시동 거실 때는 여기 잠금 버튼 있잖아요. 이거 한번 누르시고 잠긴 상태에서 4초내로 길게 누르시면 되세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차에서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다시 누르면 시동 꺼지는 거고요. 그래서 시동 거실 때는 잠그고 4초 이내로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되세요. 예. 그 다음에 시동 끄는 것은 걸린 상태에서 그냥 누르시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키를 이용하시면 되시고 스마트 키는 몸에 휴대만 하시면 되세요. 가방에. 그러면 꺼내지 않아도 차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 열고 잠그는 것은 버튼 눌러서 열고 잠그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키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가지고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요거 손잡이 있는 거 누르셔가지고. 예, 이렇게 누르시고 여시면 되는 이걸로 겁니다. 해도 되잖아요. 요거도 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열어보시고요. 이제 의자 시트에 잠깐 앉아보세요. 앉아보시면 옆에 이제 의자는 이제 파워 시트를 해가지고 전동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긴 레바는 뒤에서 이렇게 미시면 앞으로, 앞부분을 뒤로 밀면 뒤로, 높낮이는 요 끝부분을 올리면 뒷부분이 올라가고요. 앞부분을 올리면 앞에가 올라갑니다. 같이 할 때는 가운데 누르면 같이 내려가고 가운데로 올리면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높낮이 조절을 하시는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뒤에 등받이는 요 세워져 있는 레버 있잖아요. 요걸 앞뒤로 움직이시면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허리 받침. 요걸 누르면 가운데, 등 쪽 가운데가 불룩하게 나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받쳐줄 때 사용하는 레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자 시트를 조절하시는 건데 이제 조절하실 때 가장 좋으신 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끝까지 밟았을 때 허리가 뜨거나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리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을 때 이제 엉덩이가 뜨거나 허리가 뜨시면 굉장히 불편한 자세가 되시는 거거든요. 짧아가지고 예. 언제나 한번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끝까지 한번 밟아보세요. 가운데 있는 게. 의자를 맞추는 사이즈 맞추는. 예. 된 것 같아요. 예, 되셨나요? 예, 그 상태가 이제 가장 적정한 거리가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 쪽에 보시면 요 이제 L하고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네. 요건 뭐냐면 이 사이드 미러. L은 왼쪽 사이드 미러. 네. R은 오른쪽 사이드 미러 해가지고 동서남북 누르시면 사이드 각도를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차하실 때 예,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 버튼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예. 자동이에요? 아니면
눌러줘야 돼?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이제 하시는 건데 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을 잠갔을 때는 자동으로 접혀져요. 예, 문을 열면 자동으로 펴지게 되어 있고요. 예. 근데 내가 강제로 하겠다 하시면 요걸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요거는 전체 도어락. 누르면 전체 문이 다 잠기는 거고 도어락 해제. 현재는 이게 눌렀는데 열리죠? 왜 그러냐면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세요. 예. 근데 문을 닫고서 이거 누르시면 전체가 문이 다 잠기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요거는 창문 못 내리게 할 때 운전석 외에 다른 쪽 창문 못 내리게 할 때 이용하시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로 해가지고 이제 누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길게 누르면 창문이 한 번에 들어가고 길게 올리면 한 번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핸들 왼쪽에 보시면 여기 옆에 이제 이 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 레버는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라이트 예. 바퀴. 요건 앞에 헤드램프 밝기가 아니고 각도입니다. 각도. 예. 그래서 0은 일반적인 주사 각도고요. 만약에 사람이 많이 타거나 짐이 많이 실렸으면 차가 이렇게 내려앉을 수가 있어요. 그럼 라이트가 이렇게 약간 뜰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레버를 3쪽으로 올리면 라이트 각도가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쪽을 많을수록 아래로. 그렇습니다. 내 앞에를 좀 더 선명하게 보실 때 그때 가장 표준적인 일반적인 거는 0, 0. 0에 놓으시면 되세요. 예. 아 사람이 이제 타면 지가 쇼버가 내려가니까 그렇죠. 이제 라이트가 이제 떠버리니까 앞에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근거리가 안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계기판 이제 조절 램프라 해가지고요. 차 시동을 걸어놓으면 계기판에 불이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네. 불의 밝기가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요 레버를 마이너스. 그래서 조명을 밝게 또는 약간 어둡게 할 수가 있어요. 계기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후측방 충돌 경보 장치를 해가지고 불이 들어와 있으면 작동이 되는 거고요.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 사이드 미러에 보시면 요와 같은 똑같은 그림의 모양이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왼쪽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사각대에 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밀러에. 예, 사이드 미러에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각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차가 있으면 이 사이드 미러에 요 모양의 불이 들어와요. 예. 그러고서 내가 이제 강제로 막 이제 차선을 변경하려면 차에서 경보가 울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따 좀 있어 설명드리겠지만 후추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보가 울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차선 변경하려면 핸들이 자동으로 반대로 이렇게 막 조향이 돼버려요. 예, 부딪히지 않게. 예, 그런 기능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불이 들어와 있으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동력 제어 장치라 해가지고 미끄러운 길 만났을 때 차가 바퀴가 미끄러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적정하게 배분하면서 차가 미끄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요건 항상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경우 이제 끄을 때만 누르시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항상 켜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예. 겨울에만 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일도? 예, 평상시에도 항상 켜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예. 그래야지. 잠깐 얘기 중에 죄송한데 예. 약속이 있어가지고 여보 언니한테 전화해서 오라 그래 이래. 예. 시장을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시면 뒤에 트렁크 여는 레버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주유구 여는 레버. 그래서 운전석 뒤쪽에 주유구 레버가 있습니다. 거기서 휘발유 주유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본네트 여는 레버는 여기 왼쪽에 하단에. 요걸 당기면 앞에 본네트를 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동석 가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문 닫으시고요. 예. 다시 한번. 차에 타시면 이렇게 이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간에도 버튼 시동 거는 버튼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차 시동 온오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차에서 시동 거실 때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 차 키 꽂아 가지고 한 번 돌리면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전기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태에서 버튼을 한 번만 살짝 눌러 보실래요? 누르시면 시동은 안 걸려 있지만 이렇게 라디오라든가 전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리면 시스템 체크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버튼 한 번 더 눌러 보실래요? 누르시면 이렇게 시스템 체크불이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그냥 한 번 누르시면 그냥 꺼져 버립니다. 한번 눌러 보실래요? 꺼져 버리세요. 현재는 근데 전기가 이제 대략 1분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실제로 전원은 이제 좀 있으면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단계 없이 내가 바로 시동을 걸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원터치로 살짝만 누르시면 됩니다. 네, 살짝 누르면 이렇게 바로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이제 시동을 걸어 놓고 보시면 이제 요 앞에 있는 요게 이제 내비 화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제 내비하고 오디오하고 미디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창문을 어차피 에어컨을 틀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제 처음에 이제 시동 걸어 놓으면 이렇게 유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요 유보는 뭐냐면, 현재 요 차는 법인차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보 연결하실 때는 그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문자로 나중에 한번 보내드릴 건데, 이제 그거 절차들을 해가지고 유보 연결하시면, 이제 한 2분 정도는 유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 앱을 깔아놓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게 뭐냐면,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이제 유보 앱을 실행시키면, 내가 차가 보이진 않지만 내 집에서라든가 차가 없는 그 장소에 있더라도 차를 미리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차 안에 있는 기능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잠근다든가, 또는 안에 에어컨 온도를 조절한다든가, 또는 열선 시트라든가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요 유보는 차를 구매하시고 5년 동안만 무료세요. 5년이 경과되면 유상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앱을 깔아서 예. 네. 사용하시다가 내가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그 전에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유보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유보가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이 내비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실 때 무선 업데이트, 자동으로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필수네요, 그럼.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입하시면 아무래도 혜택되는 부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고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유보는 다음에 이제 하는 거로 하고요. 이제 내비 화면을 켜지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이 있는 게 차가 현재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할 화면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보이는 건데요. 예, 차가 있는 위치가 되고요. 학대 축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 안내멘트 소리는 예, 스피커 누르시고 예, 플러스, 예, 마이너스 해서 이제 안내멘트 소리 예, 지정할 수가 있으시고요. 예. 이제 목적지 검색은 밑에 보시면 이제 맵하고 NAV 버튼이 있는데, 내가 맵이라는 것은 뭐 내가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가도 내비를 보고 싶다 하시면 맵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목적지 검색은 NAV 버튼 누르시면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검색은 통합 검색이라 해가지고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명칭, 초성, 주소,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용하는 메뉴 있잖아요. 뭐 우리 집이라든가 사무실 같은 거 자주 이용하는 것은 미리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목적지로 찾아왔거든요. 현재 옥정 이렇게 됐는데 이걸 누르시고 완료해 놓으시면 예, 우리 집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 플러스 표시 있는 게 지워졌잖아요. 그럼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세요. 그럼 전국어에서는 내가 우리 집 찾아올 때는 주소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우리 집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사무실하고 자주 가시는 곳 미리 지정해 놓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까운데 혹시라도 차 AS를 이용하시려고 그러면 오토큐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오토큐 버튼 누르시면 현재 주소지를 기준해 가지고 가장 가까이서 AS 받을 수 있는 곳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차하고 등록증만 갖고 가시면 AS라든가 또는 엔진오일이라든가 차량 정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토요일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토요일날 가시는 분들은 이거 클릭해 보시면 전화번호 있어요. 그럼 미리 전화해 가지고 현재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목적지 검색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별표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 이제 즐겨찾기 메뉴가 되는데, 요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자 버튼에 내비게이션하고 핸들에 보시면 별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보시면 여기 이제 요게 별표 버튼이잖아요. 요것도 사용자 메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사용자 메뉴. 근데 요거는 내비게이션에 있는 사용자 버튼이고, 요 밑에 거는 핸들에 있는 사용자 버튼이세요. 우선 내비게이션에 있는 사용자 버튼을 보시면 현재는 없음이 체크되어 있는데, 이제 화면 켜기 끄기, 후석 취침 모드, DMB, 유보, 컴프레션, 전화, 블루스 오디오, 홈 이런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홈이라는 메뉴는 요 위에 보시면 이 다각형 모양의 표시가 있는데, 차를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뜨는 메인 화면을 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뜹니다. 처음에 시동 걸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세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내가 내비를 보겠다 하시면 맵이란 버튼 누르시면 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사용자 지정 메뉴에 보시면 홈이라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블루스 오디오는 핸드폰을 연결하시면 블루스 오디오하고 전화라는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스 오디오는 핸드폰이 연결된 상태에서 폰에 있는 음악을 듣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블루스 오디오. 전화는 폰이 연결되어 있으면 운전 중에 전화가 왔을 경우에 차에 있는 스피커나 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들지 않고도 통화하는 기능이 전화 기능이세요. 그러면 전화 기능으로 돌리고 나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연결하시려면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셋업은 차에 있는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세요. 네. 이 셋업 창에 들어가 보시면 요 기기 연결이라는 메뉴가 네. 있거든요. 요걸 클릭해 보시면 요 안에 이제 기기 연결, 요거는 네. 핸드폰을 연결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현재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신규 추가 누르시고요. 폰 갖고 오셨죠? 네. 예, 잠깐 폰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예, 폰을 열어보시면 여기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설정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연결 메뉴가 있고요. 연결해 보시면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현재 블루투스는 사용하시고 계세요. 거기에 여기 찾기가 지금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 밑에 보시면 케이스라고 뜨죠. 요거 클릭해 보시겠어요? 클릭하시면 이제 폰하고 차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예, 확인 누르시면 되시고요. 예. 확인 누르고 난 다음에 또 연락처를 일로 다운로드 할 건지 또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다운로드 하겠다고 하시면 나중에 폰에 있는 연락처가 일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폰을 일부러 꺼내지 않아도 예, 여기 있는 연락처를 예, 허용 누르시면 요 화면에서 이제 연락처를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누군가 상대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를 또 할 건지 물어봅니다. 그럼 문자 메시지 확인하시면 운전 중에 문자가 오잖아요. 네. 그럼 폰을 보지 않고도 여기 있는 화면을 통해 가지고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시잖아요. 연결됨이 끝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네네. 블루스는 항상 사용 중을 해놓으시고 차에 타시면 자동으로 K3하고 네. 연결이 되세요. 네네네. 연결을 하시면 이제 운전 중에 핸즈프리 이용할 수가 있고 블루스 오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용자 메뉴를 길게 누르면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블루스 오디오를 클릭하시고 별표 버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폰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요게 이제 음악이잖아요. 이렇게 폰에 있는 음악을 플레이 시킬 수 있는 게 예, 블루스 오디오 기능이세요. 그리고 전화 메뉴는 요거 클릭하고 별표 버튼 누르시잖아요. 네. 그럼 전화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화 통화 목록,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연락처. 만약에 또 운전 중에 문자가 왔을 경우는 이 문자 메뉴 누르시면 신규 문자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하려면은 별을 예. 누르고 그 다음에 예. 전화로 누른 다음에 예. 기능을 하는 건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제 여기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전화 메뉴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내가 다른 거로 지정해 놓으시고 이 핸들에 보시면 이 통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전화 왔을 때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네, 거거든요. 요거를 눌러도 마찬가지 전화 설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아 이걸로. 예,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걸로 눌러야 되겠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 메뉴는 그 메뉴가 전화 메뉴가 있긴 하지만 그냥 요걸 지정 안 하셔도 저기 있는 네, 전화 버튼 네, 누르시면 네, 되는 네, 거고요. 네. 폰 프로젝션이라는 메뉴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핸드폰을 케이블로 USB 케이블하고 연결하잖아요. 네. 그러면 폰에 있는 메뉴를 요 화면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내비가 있지만 내비가 이렇게 있지만 폰에도 보면 티맵하고 뭐 카카오 내비 이런 내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비를 요 화면으로 불러와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 기존 내비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아, 그게 바로 이제 폰 프로젝션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제 요 폰 프로젝션은 여기 아까 셋업 창에 보시면 기기 연결이라는 메뉴 있었잖아요. 예, 여기 연결 들어가시면 잠깐만요. 아, 요거는 이제 핸드폰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 미디어라는 메뉴 있거든요. 네. 미디어 메뉴를 길게 누르면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이렇게 나오세요. 굉장히 좀 많은데 FM, AM, DMB, 자연의 소리, 그 다음 블루스 오디오가 현재 폰하고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폰 프로젝션 메뉴가 되세요. 이제 갖고 계신 폰은 갤럭시 폰이잖아요. 네. 갤럭시 폰은 안드로이드 오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폰을 케이블하고 연결하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면서 마찬가지로 폰에 있는 메뉴를 요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폰 프로젝션을 연결하시려면 마찬가지 스마트폰에 그 스토어에 들어가면 네. 그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앱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 한번 쳐보실래요? 예, 그거 클릭해서 그거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하시고 나서 케이블하고 폰하고 차하고 연결하시면 네. 안드로이드 오토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세요. 그 앱을 깔아 놓으시면. 그럼 이 기능은 뭐? 그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 차하고 폰하고 연결시켜주는 앱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면을 여기로 띄워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깔아놓으시고 나중에 케이블로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연결되면 요 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뜨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내가 그거 보겠다면 이거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USB 음악하고 비디오는 현재 포트가 USB 포트가 여기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재
메모리 스틱을 꽂아야 되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연결을 꽂아놓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음악이나 비디오를 시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소리는 이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메뉴세요. 요거는 이제 소리를,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숲.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요건 파도 소리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힐링하는 거예요. 몇 예. 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5가지인가 6가지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네. 빛 떨어진 소리, 그 다음에 카페. 예, 카페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 그 다음에 벽난로, 불타는 소리, 그 다음에 눈 밟고 가는 소리. 아마 여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숲이고. 그래서 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메뉴가 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고다도 내가 다른 메뉴를 보겠다 하시면 미디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되세요. 누르시면 다른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보시고. 요거는 라디오 기능이잖아요. 네. 라디오는 여기 라디오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뭐 눌러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미디어 버튼을 눌러가지고, 예, 라디오를 찾을 수도 있고요. 예. 이제 현재 채널은 이렇게 지하다 보니까 아마 수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밑에 채널을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 검색하실 때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다음 채널을 검색을 해가지고 알려주고요. 현재는 지하다 보니까 잘 안 잡히지가 않네요. 이렇게 검색이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장시키겠다면 이 별표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밑에 저장이 되세요. 예. 예. 네, 알겠어요. 예. 이렇게 이제 110.7이 아마 될 겁니다. 네. 110.7을 내가 저장하겠다 하시면 네. 별표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디오 채널 저장을 시키시면 되시겠어요. 아까 이제 사용자 메뉴로 또 다시 한번 들어요. 보시면 이제 유보, DMB는 지상파 DMB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클릭하시고 별표를 누르시면 지상파 이제 TV를 볼 수가 있는데, 주행 중에는 소리만 나고 영상은 안 나오세요. 그다음 후속 취침 모드를 클릭해 놓으시면 음악을 들을 때 앞에 있는 스피커는 나오는데 뒤에 스피커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야 되기 때문에. 화면 켜기 거 버튼 누르면 이 화면을 끌 때, 네. 그래서 별표 버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꺼지는 겁니다. 다시 누르면 켜지게 돼 있고. 근데 이거 네. 차 끄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시동 끄면 네, 자동으로 네, 꺼지게 네, 돼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내가 이제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이게 너무 밝으면 막 눈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일부러 끄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메뉴는 지정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메뉴로 가실 때는 요거를 짧게 누르면 그 해당 그 클릭한 메뉴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길게 눌러야지만 요 메뉴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에 보시면 사용자 버튼 핸들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화 거절, 핸즈프리 기기 변경, 프라이버시 모드, 음성 메모, 그 다음에 카카오 음성 목적지 검색, 재탐색, 경로 취소, 후속 취침 모드, 없음까지 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화 거절 종료는 내가 운전하다가 통화를 이제 끝내야 될 때는, 통화할 때는 요 버튼, 네. 종료할 때는 요 버튼 누르면 통화 거절 종료가 되는 겁니다. 체크해 놓고 하시면. 네. 예.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기 연결 변경은 만약에 핸즈프리를 현재 다른 분이 마찬가지로 요 안에서 연결을 해 놓은 게 있으면 네. 그 연결된 그 다른 분 거로 이제 전환시킬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세다이에 보시면 이제 기기 연결 메뉴가 현재는 한 개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사장님께서 또 연결해 놓으시면 밑에 또 등재를 할 수가 있어요. 신규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네. 그랬을 때 내가 다른 폰으로 연결 전환시키겠다 하시면 여기 있는 별표 버튼을 길게 눌러서 여기 예, 핸즈프리 기기 변경을 누르시면 다른 폰이 이제 2차의 핸즈프리 폰이 되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모드는 전화번호부, 이 안에 있는 전화번호부 또는 통화 목록, 즐겨찾기, 메시지 목록을 못 보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예, 그때 이용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다음 음성 메모는 내가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면 내 목소리로서 메모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예, 일정 같은 거 내가 미리 운전하다가도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걸 클릭하시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카카오 음성 목소리 검색은 아까 이제 내비에 보시면 예, 유보가 연결이 되면 기존 요 목적지 검색 말고도 카카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목적지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요 이제 카카오로 음성 내 목소리 가지고서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음성 인식은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음성 인식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내 목소리로 명령어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명령어를 말하실 때는 이걸 클릭하시면 네, 말씀하세요. 예, 이렇게 하고서 삐 소리가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의 목적지 음성 명령어는 이 도움말 클릭해 보시면 내비하고 전화, 차량 제어, 카카오, 그 다음에 라디오 설정 검색 이런 거에 대한
명령어로 말씀할 수가 있어요. 말로. 예. 그거에 대한 예시는 요거 클릭해 보시면 이제 목적지 설정, 그래서 뭐 서울시청, 뭐 강남점, 뭐 주변 검색, 예, 주변 주소, 예, 요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입력할 필요 없네 그럼. 그렇죠. 이제 저 음성인식 버튼 누르고서 누르고서 삐소리 나면 예, 여기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그 목적지들도 가나요? 그 그게 유보? 그렇죠. 이제 목적지 하면 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 그렇죠. 아파트. 어디 아파트 무슨 동 아파트. 맞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하면 예. 제가 자동으로 입력해요. 맞아요. 일반적인 명칭, 그 다음에 주소 같은 것도 말씀하시면 되세요. 뭐 무슨 여기 같은 거 무슨 도였죠 이게? 옥정동로. 이걸 칠 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어. 이제 옥정동로 네네. 뭐 3길 4인가요? 예. 34기 예. 30. 예, 그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면 그게 인식돼 가지고 그 메뉴가 뜨는 거죠. 그게 바로 음성인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인식 기능에 대한 한게 낫겠네. 예, 주요 이제 메뉴 명령어 같은 거는 여기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고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네네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예. 칠 필요 없네. 예,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재탐색, 경로 취소, 후속 취침 모드 이런 것을 핸들에 있는 요 사용자 지정 메뉴로 지정하신 다음에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드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드 버튼은 핸들에 있는 모드 버튼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클릭해 보시면 오디오, 폼프레션, 자연의 소리, 음악, 비디오 이렇게 있는데 네. 요거를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저 모드 버튼 눌렀을 때마다 해당 메뉴로 단계별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으시면 저걸 눌렀을 때마다 단계별로 이동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볼륨 툰 노브라는 것은 요건 볼륨 노브. 그 다음에 요건 툰 노브인데 요거를 뭐 위치를 바꾸는 거, 뭐 내가 볼륨을 이쪽으로 하겠다 하시면 이쪽에서 할 수가 있고, 볼륨은 왼쪽, 요건 툰 노브라는 것은 라디오 채널 검색할 때 사용하는 예, 그런 것을 바꿀 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요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사용자 지정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라디오 아까 설명드렸고요. 미디어는 길게 눌러서 메뉴를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단 메뉴에서 잠깐 보시면 기기 연결 메뉴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주로 이제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많이 보는 게 이 기기 연결 메뉴하고 그다음에 차량이란 메뉴세요. 네. 차량 메뉴는 이 차에 대한 전반적인 세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위에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거 뭐 정방 충돌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세팅할 수 있냐 물어보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조라는 것은 우리 드라이브 아이즈에 관련된 메뉴 중에서 좀 올릴게요. 추우시죠? 네. 예. 손을 해서. 그렇죠. 예. 드라이브 아이즈에 관련된 메뉴 중에서 스마트 크루즈하고 충돌 방지 보조,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그런 기능을 여기서 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크루즈, 이제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크루즈 메뉴입니다. 크루즈 메뉴는 핸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렇게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4가지 버튼이 있는데 요게 크루즈 지정 메뉴 버튼, 그다음 설정 버튼, 그다음 차간거리 유지 버튼, 그다음에 차선 유지 버튼이 있어요. 차선 유지 버튼은 요거 눌러놓으시면 계기판에 보시면 핸들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옆에 차선 이탈 이제 이렇게 버튼이 되어 있잖아요. 네. 현재는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게 운행하시다 보면 녹색으로 표시가 될 때가 있어요. 녹색으로 표시가 되면 저게 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저 핸들 모양의 그림이 녹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핸들을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이 차는 차선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핸들이 미세하게 이렇게 차선을 잡아주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조향이 되세요. 예. 차선 따라서. 예. 근데 만약에 흰색이었을 때는 이제 차선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는 가끔 차선이 끊긴 도로에서는 또 저게 흰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차선을 못 잡는 거고, 그게 아닌 도로에서는 대부분은 다 차선을 잡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다 잡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주행하다가 차선이 끊긴 데는 잠깐 못 잡아요. 그래도 가다 보면 이게 녹색으로 바뀌면 차선을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 이 차로 유지 기능이세요. 이 기능을 작동시키고 운행하시다가 내가 크루즈를 하겠다. 저속에서는 최소 크루즈 기능이 30km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속으로 가다가 이거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30km가 기본 세팅이 되세요. 30km 세팅이 되면 일단은 앞차하고는 이 차로 유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운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선은 속도는 30km로 제가 설명을 좀 너무 급하게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예. 이거는 차선. 예. 이거는 크루즈 지정. 그러니까 크루즈란 건 뭐냐면 차의 속도를 지정하는 겁니다. 속도. 예. 이거는 그다음 요건 차로 앞차하고 차원거리.
차간 거리. 예. 이건 속도. 예. 그것만 그래서 배우면 될 거. 예, 운행하시다가 내가 만약에 이제 80km 내가 크루즈 하겠다. 자, 하시면 속도계 눈금을 보시다가 80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80이 된 상태에서 이 크루즈 버튼을 딱 누르시면 되세요.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 작동 내가 조건이 나오는데 원하는 속도에 이거를 누르면은 그렇습니다. 속도가 유지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정해 놓으시면 내가 악셀을 안 밟아도 이 차는 80km를 계속 주행하는데 만약에 앞차가 80km를 안 가고 뭐 네. 70km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차는 차간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앞차하고 일정 거리 유지하면서 70km를 같이 주행하게 됩니다. 왜냐 안 그러면 80km 가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했지만. 예. 했지만. 예. 그리고 이제 크루즈를 지정하시게 되면 이 차간 거리는 이제 자동으로 지정이 되세요. 기본 세팅은 이 블록으로 표시가 되는데 블록이 4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블록의 한 개의 거리는 대략 25m입니다. 4개면 대략 100m 정도거든요. 그럼 앞차하고를 100m 정도 유지한다는 그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속도가 저속일 때는 조금 더 짧아져요. 대략 한 30m 정도?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고속으로 갈 때는 앞차하고 100m를 유지하세요. 유지하는데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블록이 4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바뀌세요. 그러니까 한 개가 대략 25m라 했잖아요. 그러면 4개, 3개가 되면 75m. 2개면 지면의 블록을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앞차하고 2차의 거리. 거리. 예, 2차 거리인데 숫자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블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거 3가지 기능을 다 동시에도 할 수 있나요? 요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요 차간 거리하고 요거는 자동으로 되고요. 네. 차로 유지 기능은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건 자동이고 항상? 예, 항상? 예. 아, 그래서 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세요. 네네네. 그리고서 이제 속도로 이제 80km 주행해놓고 가시잖아요. 가시는데 내가 크루즈 속도를 좀 더 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요 레바를 앞으로 밀면 속도가 1씩 올라가고 반대로 들이면 속도가 1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크루즈를 잠깐 해제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버튼을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누르시면 일시 해제, 예, 일시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수동으로 운전하시는 거고요. 그러다가 내가 다시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 레바를 앞으로나 뒤로 미시면 되세요. 뒤로 미시면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다시 위에서 누르시면 처음에 지정했던 크루즈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이 상태가 차가 내가 딱 탑승을 해서 고속도로를 그래 안 타도 항상 이거 3가지 기능은 기본으로 작동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고 이거는 이제 운전자가 조작을 하셔야 합니다. 작동하실 때는.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운전하실 때는 그냥 수동으로 운전하시는데 네. 내가 만약에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 크루즈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작동하는 거예요. 3가지가 동시에 작동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원하실 때만 작동하시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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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용하겠다 하시면 속도 보시다가 요걸 누르시면 되세요. 네, 네, 네. 만약에 저속일 때는 기본 최저 크루즈 속도는 30km예요. 네. 예. 네, 네. 거기서 이제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잠깐 해제했다가 속도를 내시다가 다시 이제 크루즈 지정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차간 거리도 앞차하고 차간 거리 유지할 수가 있고. 요거는 항상 그러니까 요거는 작동이 되는데 요거는 누르셔야 돼요. 네, 네. 누려야지만이 이렇게 차로 유지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요거는 운전을 좀 해보시면 아 이거구나라고 네, 이해는 네. 되실 거예요. 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즈로 완전히 해제할 때는 다시 처음에 눌렀던 이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크루즈의 그 응답성을 빠르게 보통 느리게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행 편의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주행 보조, 속도 자동 조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행 보조라는 것은 이제 이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하실 때 이제 그 고속도로 속도가 뭐 100km인 데가 있고 80km인 데가 있어요. 그럼 내가 크루즈도를 100km를 딱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차는 그 고속도로와 지정 속도로 계속 주행을 해주는 게 주행 보조 기능이세요. 만약에 고속도로가 가다가 80km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간은 80km 구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차는 80km로 자동으로 속도를 내려가지고 주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기능.
그 기능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속도로가 곡선 구간에서는 감속 구간이 있고 네. 그다음에 100km 구간이 있고 80km 구간이 있고 110km 구간이 있고 그렇게 네, 해요. 네, 네, 네. 그랬을 때 그 고속도로 가는 속도에 100km 구간이다 보면 100km 딱 지어 놓으시면 100km 가다가도 만약 80km 구간을 만나면 자동으로 내가 조작하지 않아도 이 차는 80km 속도를 자동으로 떨어뜨려서 주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바로 고속도로 주행 이게 속도 지금 자동 크루즈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크루즈를 네. 하시면 그게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경고 시점, 경고 음량 이거는 내가 앞차하고 부딪힐 것 같을 때 부딪힐 것 같을 때 소리를 크게 작게 또는 시점을 빠르게 느리게 지정하시는 겁니다. 예. 그다음 운전자 주의 경보는 전방차가 출발했을 때 계기판에서 소리로 알려주세요. 앞차가 출발했다고. 가끔 막 딴일하다 보면 앞차 출발한지도 모르고 막 뒤에서 빵빵거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계기판에서 알려줍니다. 부주의운전 경보는 내가 졸음운전하거나 봤을 때 차에서 계기판에서 또 경보가 나와요. 예. 그다음에 전방안전 요게 바로 이제 앞차하고 부딪힐 것 같을 때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을 지정해 놓으시면 1차적으로 부딪힐 것 같으면 경보해주고 그리고 부딪힐 것 같으면 자동으로 제동해주는 기능이 충돌 방지 보조 이게 기능.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세팅해 놓으시면 부딪히지 않도록 제동까지 해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걸 방지 보조 안 하고 경보만 해놓겠다 하시면 요거는 소리만 경보만 해주고 급제동은 안 해줍니다. 아예 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정해 놓으시면 경보해주고 자동으로 제동까지 해주는 기능이 네네네. 충돌 방지 네. 보조 기능이세요. 차로 안전은 이탈 방지 보조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탈 방지 보조가 돼 있으면 차선 이탈될 것 같으면 자동으로 핸들이 이렇게 조향되면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후측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이제 안전 하차 경고라는 것은 내가 이제 차 이제 가다가 잠깐 이제 정차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차가 이제 옆으로 지나간 차가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경보해주고 그래도 문을 열으면 문이 안 열리세요. 그게 안전 하차 경고. 그다음에 충돌 방지 보조는 요거는 내가 차선 변경하려는데 뒤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차가 있어요. 그럼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자동으로 핸들이 조향이 되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게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세요. 주차 안전 기능은 요거는 뒤로 후진해 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 자전거, 차가 있으면 마찬가지 경보해주고 그래도 후진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제동이 돼버려요. 후진이 되지 않도록. 예. 그런 기능이 교차 안전 기능 네네네. 체크해 놓으시면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가끔 이제 유턴하다 보면 이 차로가 좀 좁은 데서 유턴하다 보면 뒤로 후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같이 유턴하는 차가 뒤에 붙어 있으면 또 그 차를 감지해가지고 또 뒤로 후진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종종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빼놓고는 굉장히 이게 내가 보이지 않는 사각되어 있는 그런 것까지 감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기판에 보시면 이제 화면 밝기, 그 다음 테마 선택, 서비스 시간 알림 기능, 뭐 표시 정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웰컴 사운드는 차에 타시면 이 차에서 막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현란한 화면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게 바로 웰컴 사운드 기능이 되시는 겁니다. 예. 그다음 공조 기능에 보시면 요거는 외부 공기 차단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은 이제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턴이라든가 이런 게 공기가 탁한 데 들어가면 환기 모드가 자동으로 실내로 이렇게 전환이 되세요. 그다음 자동 환기 모드는 이제 결로바슨 저감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환기 모드로 이렇게 내부 환기만 해놓다 보면 안에 습기가 차잖아요. 네. 스키가 찰 것 같으면 자동으로 환기 모드가 외부 환기로 전환이 되세요. 자동이에요? 자동입니다. 네네. 그 다음 창문 습기 방지 마찬가지 앞유리창에 습기가 차면 오토 디폭을 해가지고 바람의 방향이 앞유리로 바뀌세요. 이런 기능을 다 체크해 놓으면 기본 세팅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라이트는 이제 헤드램프 에스코트 하이빔 보조 되어 있는데 현재 라이트가 켜져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토 기능이 해놨기 때문에. 네네네. 예, 오토 기능 해놓으면 이렇게 야간이라든가 지하 주차장 터널 같은 데 나오면 네. 자동으로 라이트 켜주고 네. 밝은 데 나오면 꺼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이 차를 시동 끄고 내려도 라이트가 바로 안 꺼져요. 대략 1분 정도 켜지는 기능이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세요. 그래서 체크해 놓으면 아마 나중에 시동 끄고 내렸을 때 보면 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을 겁니다. 네. 예, 그거는 1분 정도 켜져 있는데 만약에 내가 끄겠다 하시면 잠금 버튼 2번 누르시면 끌 수가 있어요. 예. 하이빔 버전은 이제 야간에 상향등 켜고 운전하시는데 만약에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이 라이트가 하향등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세요. 그리고 마주오는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또 상향등으로 전환되는데 그 기능이 하이빔 버전 기능이 되겠습니다. 도어는 자동 잠금은 운전할 때 문이 이제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을 말하는데 주행할 때 또는 기아 변속했을 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 주행할 때 놓으시면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전체 문이 다 잠길 거예요. 네. 그 다음 자동 잠금 해제는 시동을 끌 때로 지정되어 있는데 만약 파킹을 했을 때 하고 싶다 하면 파킹 버튼 누르시면 기아를 파킹했을 때 전체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트렁크는 현재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 트렁크에 접근해 있으면 자동으로 뒤에 트렁크 문이 열리는 기능이 스마트 트렁크 기능이세요. 그래서 요거는 원하시면 체크해 놓고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네, 원하지 않으시면 체크를 지워 놓으시면 되세요. 이게 네. 가끔 내가 스마트 키 가지고 뒤에 트렁크에 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원하실 때만 네.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편의 기능 보시면 후속 성계 알림, 이거 시동 끄고 내리시면 뒤에 한번 더 확인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무선 충전 시스템은 요게 지금 현재 요게 지금 이제 무선 충전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여기다 놓으시는 겁니다. 오, 여기다 놓으시면 꼽지 않아도? 예, 네. 꼽지 않아도 이제 불이 켜지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켜지죠? 그럼 무선 충전이 되는 겁니다. 예. 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단 메뉴에서는 주로 차량하고 기기 연결 메뉴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네. 그 외 메뉴는 이제 기본, 저도 잘 이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기본 세팅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무선 업데이트는 이제 이 일반 메뉴 들어가 보시면 현재 여기 버전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유보만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 옆에 보면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막 도로 아까 표시가 이게 보여요. 까는 게 유보였나요? 그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제 폰 프로젝션이라 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차하고 연결했을 때 폰에 있는 메뉴를 불러오는 기능이 안드로이드 오토. 예. 유보는 언제? 이거는 이제 이 스마트폰을 잠깐 꺼내 보실까요? 예. 한번 이 법인을 한번 연결하는 방법을 잠깐 해볼게요. 저도 법인은 제가 해보지는 않았었는데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요 기아 유보라고 한번 쳐보실래요? 예. 근데 밖에 기다려주셔도 괜찮으신 건가요? 얼마나 더 걸릴까요? 아, 설명드릴 내용이 한 20분 정도 더 30분? 일단 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요거 설치하시고. 예. 잠깐 설치가 되는 동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에어컨 히터는 이제 주 온도 레바 조작은 왼쪽에 있는 레바세요. 그래서 이제 돌리면 최저 온도는 로우로 표시되는데 여기 17도. 최고는 32도. 32도로 하이로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온도일 때는 히터가, 낮은 온도일 때는 이제 에어컨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오토 기능이라서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19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바람이 지금 현재 막 세게 나올 겁니다.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맞춰지면 자동으로 바람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유지해주는 기능이 오토 기능. 내가 수동으로 하고자 할 때는 이 바람개비를 이렇게 누르시면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오토 기능 꺼지면서요. 그 다음 바람의 방향은 이 버튼 누르시면 정면 하단, 하단, 하단 앞유리, 정면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기 모드는 이걸 누르시면 공기가 안에서 수선되고, 요게 꺼져 있으면 밖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허용 누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앱 사용 중 허용 누르시고요. 괜찮아요. 시간 더 걸려도. 예, 예, 예. 이 이제 이걸 이용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메일 쓰시는 이메일로 해가 로그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아, 잠깐만요. 이 회원가입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가입 먼저 누르시고요. 예. 요거 동의, 전체 동의 다 누르시고, 예. 밑에 거 누르시고 한 번에 다 동의됩니다. 예, 동의 누르시고, 네, 본인 인증하시면 휴대폰으로 하시고, 예, 또 전체 동의 누르시고, 예. 그다음 여기에 성함, 예. 예. 그다음에 활성하게 할까요? 예, 약간 불이 안 켜진 것 같은데 뭐가 빠졌나? 여기 1, 아 2, 2,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인증번호 들어오면 예, 여기다 두시면 되고요. 인증번호가 예, 인증. 예, 확인 누르시고요. 예. 예, 이메일 주소 사용하시는 현재 볼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누르셔야 합니다. 네. 예. 중복 확인 필요한가요? 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 예. 그러면 이메일로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인증 내용이 발송이 됐을 겁니다. 예. 그러면 저기 이메일 잠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메일이 차가지고 이게 지금. 예. 뭔가를 삭제를 해야 되겠네. 이건가요? 예, 위에, 예, 요겁니다, 요거. 예. 네. 확인 누르시고. 예. 예, 다시 이제 아까 그 메뉴 가셔가지고, 예, 클릭하시고, 인증. 인증 누르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보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비밀번호. 이제 그 뭐죠? 예. 본인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 네. 예. 비밀번호 형식에 맞지 않다. 가만있어 보자. 이게 이메일 주소. 예, 이게 대소문자하고요. 숫자하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특수 문자까지 넣을까요? 예, 다 넣으셔야 합니다. 예. 대문자도 하나 꼭 넣으셔야 대문자도 넣어야 돼요? 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HS. 법인 코드 275 500. 예. 예. 예, 완료가 됐네요. 예. 그다음 간편 비밀번호 하나 입력하시고, 이거는 간편 비밀번호는 내가 이제 유버 앱을 실행시켰을 때 입력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예. 예, 신청하기 누르시고요. 예.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예, 개인 차량 등록하기. 아, 법인차. 예, 여기 등록하기네요. 예. 법인차 등록하고 허용 누르시고요. 예. 보자, 차대 번호로 등록하기. 잠깐 차대 번호 제가 잠깐 찍어 드릴게요. 차대 번호가 따로 있죠? 예, 여기 있는데요. 여기 대문자 K, 예, K, N, 네이버 N, A, 대문자죠, 전부? 예, 대문자입니다. 그래요? F, 예, F. 예, 241 숫자로 241, 그 다음에 B, 대문자 B, E, B. 네이버 N, 네이버 N. 그 다음에 A, A. 그 다음에 하나하나 6674, 하나하나 6674, 예, 확인. 그리고 예, 그 케이스, 가입. 예, 가입, 예, 예, 동의 누르시고요. 등록, 예. 그 다음에 법인 코드, 사업자 노진 또는 고유 코드, 리스였어. 이거를 오케이. 스캔하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자동차 등록증을 스캔해야겠는데, 등록증. 그럼 이분은 우리 네. 아들이랑 같이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됐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문자로 찍어 보내드릴게요. 여기 나중에 유보 법인 코드를 하나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건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 그거 요거- 나머지는 우리 아들이랑 예, 할게요. 네, 요거까지 입력하시면 네. 그거 유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아이고, 설명 내용이 좀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먼저 차 샀을 때는 예. 언니 차에 타고 있어 잠깐만. 응? 응. 이게 이 내용을 모르면 차 기능을 다 또 이용을 못 하셔요. 네, 요거를 이제 연결을 시키시면 나중에 유보 앱을 실행시켰을 때 네. 거기 보시면 차량 제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제어라는 메뉴 들어가시면 네. 그 차를 원격으로 시동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차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음. 누가 차에 막 침입해도 이제 유보를 통해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차량 제어 해가지고 문 열고 잠그고, 그 다음에 에어컨 히터 켜고 끄고 다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시면 되시고, 겨우 같은 데는 위에 또 시동 걸어놓으면 굉장히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예,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혹시 하시다가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예, 문자 보낸 겁니다. 네, 그 네. 보기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유보 관련된 문자 방금 보내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에어컨은 이제 끄실 때는 요거 오픈을 누르면 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의 방향을 앞유리로 비 오는 날 스키 지금 탈 때. 에어컨이 두 개인 거예요? 요게 이거는 뭐냐면 예. 강약 조절이고 이게 예. 저기 이제 요거는 이제 동승석에 앉아 계신 분들. 나 요쪽 이제 요거는 요 에어덴텔레가 요 두 군데가 있는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가 있는데 요 두 군데만 따로 온도 조절하고 싶대. 그래서 요걸 돌리시면 이쪽은 19도인데 이쪽은 21도, 뭐 24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요쪽에 나오는 바람은 19도인데 여기서 나오는 바람은 24도예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따라 조절할 때 하는 거고, 만약에 같이 맞추고자 할 때는 여기 SINC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같이 맞춰지고, 돌리면 따로 조절되고, 누르면 같이 맞출 수가 있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리얼한 버튼은 요건 뭐냐면 열선입니다. 열선인데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 열선을 제어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막 오면 여기 사이드 미러에 막 물방울 배치가 안 보이잖아요. 그때 요거만 누르시면 되세요. 눌러놓으시면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 열선 작동하면서 물을 다 증발시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끌 때는 오프 버튼 누르면 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요거는 운전석 안전벨트 안 맸기 때문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만약 여기도 이제 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동승석, 그러니까 운전할 때 정면 충돌하면 앞에 있는 에어백이 터지는데 패신저 에어백이라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안 앉아 있으면 굳이 같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교환할 때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안 앉아 있으면 여기는 안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안 앉아 있으면. 만약 사람이 앉아 있으면 불이 꺼져 있는데 안 앉아 있으면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에어백이 안 터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예. 기아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언락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버튼을 누르고 브레이크 밟고 변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속할 때는 PRND에서 후진, 중립, 주행 모드. 예. 그리고 변속할 수가 있고요. 한번 기아를 후진 모드로 한번 변속해 보시겠어요? R로 누르시면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되세요. 후방 카메라 작동되면 뒤에 영상을 이렇게 카메라를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이렇게 흐릿한 거는 그 렌즈에 비닐이 씌워져서 그렇습니다. 비닐을 띄시면 되세요. 띄고 핸들을 살짝 돌려보세요. 돌리시면 노란색 가이드라인이 차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를 이 가이드라인 한번 돌려보실래요? 이렇게 돌리면 가이드라인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세요. 그럼 차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차체 끝부분, 중간에 있는 노란색은 차간거리 20cm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벽이나 물체가 요 라인선에 닿잖아요. 현재는 소리가 안 나는데 후진하시면 소리 뒤에 후방 센서가 삐삐삐삐 소리가 나세요. 근데 어떤 물체나 벽이 요 노란색에 닿잖아요. 그럼 소리가 삐 하고 소리 나세요. 더 이상 후진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디까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실제적으로 운전할 때는 요 중간 노란 선에만 걸치면 되세요. 네네네. 그러면 거리가 한 20cm 정도 거리가 남아 있는 네네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센서 여기도 거리 표시되는 거고 사이드 미러도 거리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아를 한 번 더 내리시면 방금 브레이크 안 밟고 계셨어요? 네, 안 밟고 있었어요. 원래 기아가 이제 후진기 하면 기아가 차가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고 계셔야 합니다. 안 밟고 있어도 안 가길래. 왜 그러냐면 뒤에 아마 턱이 있어서 안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브레이크 밟고 계셔야 합니다. 뛰시면 안 네, 되세요. 네. 절대 뛰시면 안 되세요. 예. 이제 요게 이제 중립 모드고요. 밑으로 내리면 이게 주행 모드세요. 네. 여기서 브레이크 띄면 차가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카메라 표시가 돼 있잖아요. 여기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요걸 누르시면 꺼지는 겁니다. 꺼지고 내가 뒤에 영상을 보고자 할 때는 요걸 누르시면 뒤에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기아 잠깐만 사이드 브레이크는 제가 당기겠습니다. 예. 이제 기아가 들어간 상태에서 현재 요 계기판을 보시면 D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주행 모드 D는 이제 브레이크 뗐을 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딱 미시면 S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네. S는 뭐냐면 수동 모드세요. 네. 수동 모드에서 앞으로 기아를 이렇게 탁 밀면 기아가 1로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1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동으로 운전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기아를 수동으로 이렇게 앞으로 내렸다 뒤로 올렸다 하면서 변속할 수가 있어요. 수동으로 쓸 일이 있나요? 근데 거의 안 쓰세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오토 해놓고 쓰시는 게 좋으시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잡다 보면 이게 기아가 이렇게 수동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럴 경우는 악셀을 밟아도 엔진 소리만 커지고 기아가 변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기아 모드가 어딘지 보시고 그냥 오토 해놓고 운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예, 잠깐 파킹해 놓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운전석하고 조석 쪽에는 열선, 예, 조석쪽 열선 단계별 누를 수가 있어요.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마찬가지 조석도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진짜서? 이건 반대로 누르면 통풍, 운전석 통풍입니다. 그래서 바닥하고 등받이에서 네. 바람이 나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운전할 때 지금 바람 나오는 아마 느낌 나실 거예요. 그래서 3단계, 예, 2단계, 1단계 오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선하고 통풍, 운전석, 조수석 이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핸들 열선입니다. 겨울철에 핸들을 따뜻하게 이용하실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드라이브 모드를 해가지고 요걸 누를 때마다 계기판에 보시면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예, 계기판에 보면 에코,
스포츠, 스마트, 노멀, 에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멀은 일반적인 운전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고요. 에코는 연비절약 모드. 연비절약 모드는 속도가 많이 안 나세요. 악셀을 안만 세게 하고도 110 이상은 잘 안 나갔어요. 대신에 연비는 절약이 되는 거고요. 스포츠 모드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핸들이 무거워지면서 이제 출력이 올라갑니다. 대신 연비는 떨어질 수가 있고요. 스마트는 운전자 습관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모드가 되세요. 근데 스마트가 제일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운전자가 습관에 따라서 운전자가 악셀 밟다. 그럼 이 운전 속도를 내려는가 보다. 그럼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고 천천히 간다. 그럼 일반적인 노멀 모드가 되는 거고요. 예. 속도를 많이 안 낸다. 그럼 에코 모드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모드가 스마트 모드가 그럼 되겠습니다. 스마트 모드로 적용을 해놓는 게 제일 좋네요. 예, 그렇게 놓으시면 따로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네. 운전이 그렇게 할 수가 있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보자. 요 버튼. 예. 가만있어 보자. 이게 요 차가 기아는 시프트랑 리즈 버튼이 없는데요. 이게 다 잠깐만 봐야겠네. 이게 기아 중립을 할 때 원래 시프트랑 릴즈를 해가지고 강제로 기아 중립을 빼게 돼 있는데요. 현재 요게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아를 중립에 놓고 내리셔도 문이 잠기는 스타일의 타입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잠깐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해가지고 우리가 핸드 브레이크 당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요 레버를 당기면 계기판에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고요. 해제는 요 반대로 이렇게 누르시면 브레이크 잠깐 밟아주시겠어요? 밟고 요걸 누르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긴 상태에서 기아를 한번 변속해 보시겠어요? 기아를 잠깐만 죄송하지만 브레이크 밟고서 가시면 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파킹에 다시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에서 브레이크,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는 기아를 브레이크 밟고 변속하면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강제로 누르시면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오토 홀드 모드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이 전자식 레버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을 때 오토 홀드 모드를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 뒤에 사람이 계시죠? 예. 이건 뭐냐면 오토 홀드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오토 홀드라는 불이 들어와 있어요. 네. 저기 흰색이잖아요. 네. 흰색일 땐 작동하는 게 아니고 녹색일 때 작동하는 겁니다. 녹색일 때 작동이 되면 기아를 뒤에 놔도 브레이크를 띄셔도 원래 차는 기아가 뒤에 있으면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브레이크를 띄셔서 차가 앞으로 안 나가요. 나가는 걸 잡아주는 기능이 오토 홀드 기능이 있어요. 어떨 때 필요해요? 요거는 교차로라든가 차가 가다 서다 반복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계속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오토 홀드 모드 놓으시면 브레이크 때도 차가 나가는 걸 잡아주기 때문에 다리가 그동안 실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할 때는 브레이크를 예. 밟고 있는 중에 눌러나요? 브레이크를 밟고 눌러대고 아니면 안 눌러도 상관없고요. 현재는 작동이 안 돼 있는데 네. 잠깐 기아를 한번 살짝 뒤로 한번 놔보시겠어요? 뒤로 놓으면 현재 작동을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뒤로 놓으면 여기 오토 홀드 불이 녹색 불이 왔겠죠? 네. 네. 그럼 브레이크 한번 띄워보세요. 띄워도 차가 안 나가요. 나가는 걸 잡아주고 있습니다. 해제는 악셀에다 살짝 한번 밟아보세요. 살짝 밟으면 불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차가 앞으로 나갈 거예요. 나가죠. 그리고 다시 밟으면 또 녹색 불이에요. 그럼 브레이크 띄워보세요.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걸 잡아주는 게 오토 홀드 모드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다 서다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계속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모드를 사용해 놓으시면 브레이크 안 밟고 있어도 차가 잡아주기 때문에 다리를 그동안 잠깐 정차하고 있을 동안 실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토 홀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동은 녹색 불이었을 때 작동이 되는 겁니다. 흰색으로 했을 때는 작동이 안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이제 핸들에 계기판에 보시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메뉴가 많은데요. 현재 요거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요 위에 있는 메뉴는 현재 기름량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69km인데 실제로 제가 올 때 기름을 한번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게이지는 더 올라가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고속관이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 좀 더 갈 수가 있고요. 현재 보면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차로 유지 기능, 스마트 드라이브 모드, 그다음 오토 홀드 모드 작동돼 있고 총 주행 거리는 90km 현재 주행해본 거고요. 요거는 계속 쌓이는 거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현재 여보 온도는 22도. 네. 네. 그다음에 현재 기아 상태는 파킹이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기름량은 현재 2눈금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요 화면을 보고자 할 때는 문서 표시 버튼 누르시면 화면을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행 정보,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이 있잖아요. 네. 요건 스크롤 메뉴로 내리면 주행 정보, 주유 정보.
그 다음에 누적 정보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건 구간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구간거리는 이 버튼을 위에서 이렇게 길게 누르면 영어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쌓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앞에 있는 것도 길게 누르면 다시 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간거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더 내리면 속도를 숫자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리면 주행 정보 다시 처음 메뉴로 오는 거고요. 또 위에 문서 표시 버튼 누르시면 방위각 또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르시면 타이어 공기압. 공기압은 주행 중에 타이어 공기압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계기판의 메뉴는 요 두 가지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